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이수연입니다. 기관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시장을 이끌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며 전일 우리 시장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개인들이 3조 5천억 원까지 공격적인 매수를 해줬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막아내진 못한 건데요. 또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풋옵션 물량을 매수하는 현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47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2월 이후 최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기는 했지만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체크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내줄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종목명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우리 시장 낙폭을 크게 확대를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3조 5천억 원 넘게 강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하방을 지지해 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전날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양시장 보게 되면 종가 기준이 1.2% 거래소는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4%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밀린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의 대량 매도, 현선물점 대량 매도가 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올해 1월달, 2월달을 이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다라는 거, 그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가 나스닥 시장이 전날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아래꼬리가 아니죠. 시가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잠깐 좀 미국 시장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P 지수 같은 경우는 0.8%대의 하락을 했고요.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21선을 개파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다라는 거, 이게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어제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양봉의 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1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이 바닥이 나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한국 시장도 아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동시효과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이에요.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21선 자리대 거래소가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대규모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각각 2조대 그리고 1조 3천억대의 매도가 좀 나와줬었는데 상당히 좀 큰 물량이었어요. 장중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낙폭을 좀 축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선물 쪽도
매도가 1조가 넘었었는데 그래도 1조 안짝으로 해놨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콜옵션 쪽에 있어서 매수가 전날 들어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풋옵션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하방 정지를 좀 보여줄 자리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형으로 좀 지속된다라는 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21선에 있어서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 발굴을 좀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던 부분들이 저PER 종목들, 저포 종목군들과 저PBR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좀 발굴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올해 2분기 때 실적은 한국 기업의 실적은 조금 주춤하겠지만 3분기 때 영업이익 약 58조대로 사상 최대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여전히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 산업재 쪽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이라든가 화학, 건설, 정유, 산업재 쪽 섹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철강 섹터들 있죠. 철강주가 이제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만큼 일부러 좀 챙겨주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섹터들이죠. 그런 종목군들은 추세적으로 보유 전략을 유지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 건설업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IT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시간은 테스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관망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매물 소화는 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마이트 쪽 섹터들은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투자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 때 말씀을 좀 방송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한국전력입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여전히 저PBR 종목군들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배당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기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고정시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4,400원에서 23,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2일 수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일 나스닥의 성장주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됐습니다. 외국인이 각각 2조 원대,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 구리 가격이 1% 넘게 급등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주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역시 0.5%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 압박이 이어질지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직까지 주가 방향성 찾고 있지 못하는 움직임이고요. 전일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크게 나왔던 삼성전자 종목에서는 0.37% 하락 나오면서 현재가 8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LG화학은 소폭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각각 349,500원 선, 91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삼성 SDI와 셀트리온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카카오와 현대차는 소폭 상승 중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며 2.94%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84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05% 소폭 상승한 3,2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보다 조금 더 상승폭 키워가면서 97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두 종목 제외하고 전부 다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주들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레키노로나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96% 상승하며 11만 5,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에서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컴투스의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3.21% 급락 연출되며 5만 1,300원 선, 펄어비스는 5만 8,200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혼조세입니다. HLB 보합권 시작했고요. SK머티리얼즈는 반등 나옵니다. 0.61% 상승하며 32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0.53% 올라서 7만 6,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10만 원 선을 이탈한 뒤 여전히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9만 8,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인데요. 저희가 만나보기 전에 이정수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들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원익홀딩스, 그리고 원익머티리얼즈, 대우조선해양, SK증권 모두 수익권 들어와 있고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32%로 강한 수익률 창출하면서 목표가 4만 5천 원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산뜻하게 또 상승불로 출발을 해줬는데 네, 저희가 주유소 포트폴리오까지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여전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32% 수익률 세워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시황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어제 미국 시장 흔들렸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반등을 줬어요.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빠지진 않을 거고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갔다 빠지고 빠졌다 올라가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죠.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는 계단식 상승 내지는 상승과 조정과 다시 상승. 이런 부분은 원래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하락이 더 크냐, 상승이 더 크냐. 상승이 더 크면 주식은 위로 올라갈 거고요. 하락이 더 크면 반등이 조금 올라오고 하락이 더 크면 당연히 주식은 하락으로 빠질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시장들이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그래서 하락세로 가고 있는지 상승세로 가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 박스권에서 저점만 지지를 해주고 다시 움직여주면 될 것이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 우려라든지 금리 인상 항상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반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흔들 때에서는 그런 악재로 해서 흔들었다 친다라 그러면 내일 이후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기가 있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서도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마다 별로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다시 덮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호재 얘기가 또 나와주면서 또 움직이면 또 어느새 또 주가들은 또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정시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주라든지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은 조정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 빠졌다고 우리나라 시장 과거에는요 미국 시장 그 정도 흔들리는 척을 하면 지금 보면 다우존스도 이만큼 흔들리는 척을 하고 나스닥도 이런 척을 이렇게 요 정도 흔들려주는 척을 하게 되면 벌써 증권주들은 많이 밑으로 벌써 이쪽으로 쑤셔 박혔을 겁니다. 이미 벌써 3만 원 깼을 거예요 아마. 쭉쭉 내려가고 은행주, 증권주, 철강주 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미국 시장 요만큼 빠진다고 우리나라 시장은 벌써 이미 종목들이 30%, 40% 박살이 나 있을 텐데 종목들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정도 흔들리는 부분들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미리 좀 선반영돼서 좀 빠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더 들고요. 미리 많이 더 선방향에서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안 빠지고 있을 거고 먼저 좀 더 올라갔던 부분들은 살짝 눌린 부분 나오겠지만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눌려봤자 박스권 정도의 흐름일 거고 또다시
경기 민감주, 소비주, 그 다음에 트로이카주. 그래서 시장은 다시 그런 종목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직은 정신은 못 차리고 있지만 이제는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반등을 주려고 어제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뭐 한 번 더 움직이고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IT 부품주들의 그동안 계속된 하락에서 이제는 좀 반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마리를 이번 주 내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미국 시장 이만큼 빠진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나라 시장 뭐 2배 빠지고 3배 빠지는 시장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악재에 민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좋은 종목들 여전히 음식업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주들 계속 좋은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음식업종들 그쪽에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소비주들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얘기, 그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뭐 여행 섹터들, 카지노 섹터들, 호텔 뭐 등등,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 쪽에서 지금 뭐 건자재 쪽이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쪽도 계속 전망들이 좋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쪽에서 싼 종목들 주워 담으시면 단기로 보실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포트 일단 대우조선해양 이제 그 4월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주유소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이 좀 났죠. 30%가 났는데요. 경기 민감주 조선주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드린 거고 이미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다른 조선주들도 이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시장이 여기서 꼬꾸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조정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코스피도 조정이라는 게 없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골드만삭스에서 어젠가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3,700 정도까지 좋아 보인다. 3,700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조정이 뭐 들어온다 해서 이쪽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조정은 없을 것 같고 조정 받아봐야 여기 3,100선인가요? 여기 3,100선? 여기를 지지라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여주고 하는 흐름들 정도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박스권 정도?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추세만 안 깨면 됩니다. 그럼 대우조선해양은 위치를 보게 되면은 완전 날바닥에 있죠? 완전 날바닥에 있으니까 뭐 조정을 받으면 뭐 당연히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이만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조정 받는다고 해서 이쪽으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시장을 좋게 보고 하반기까지 계속 그 수주 얘기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신규 선박에 대한 가격이 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임 가격도 상승을 하고 선박 가격도 상승세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5조 원대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조 원대 이제 수주 양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그 LNG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계속 수주들이 한 척, 두 척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도 갑작스럽게 또 대규모 또 수주가 또다시 뭐 들어오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선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4만 5천 원의 목표가를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아직 6천 원에 대한 여유가 있죠. 그쪽까지 보유를 하시고요. 그쪽까지 올라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기적으로는 5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10만 원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시장이 뭐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뭐 급락하겠습니까? 뭐 조정받으면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조정받았다가 또 6개월, 7개월 올라가고 또 1개월, 2개월, 3개월 조정받다 1년, 2년 올라가고 그러는 게 또 시장이니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간다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세아베스틸 수익 실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아베스틸은 안 팔 겁니다. 6만 원까지 안 팔 거예요. 대신에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3만 원이 깨지면 절반은 팔아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기 목표치만 말씀을 드리면 중기 목표치는 한 4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려요. 중기예요, 중기. 중기 목표치는 4만 원인데 장기 목표치는 6만 원입니다. 이 세아베스틸 아까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30% 올라왔는데 세아베스틸처럼 갈 수 있어요. 대우조선해양도. 자, 세아베스틸은 1월 26일 날에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1월 27일 날에서는 매매 시그널 바로 요 시간대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가격대가 조금씩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거의 178%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인데 178% 많이 올라왔죠. 왜 많이 올라왔느냐? 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은 178%가 끝이냐? 아니죠. 원래 종목들은 정말 많이 가면 1000%나 2000%까지도 갑니다. 10배에서 20배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못 가지 않죠. 그래서 3만 원이 안 깨지면 4만 원 가는 거고 4만 원 간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6만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철강제 가격이라든지 지금 구리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상승하고 있어서 난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철강주도 보면은 지금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구리 가격, 철강석 가격, 철강 가격들이 계속 상승해 주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들이 이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철강을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더욱더 그런 호재 속에서 더욱더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철강주들이 현대제철도 그렇고 동국제강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동안 10년 동안 빠졌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끝나는 그런 이제 섹터가 아니고 앞으로 2년, 3년 동안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 하나의 섹터로 본다라 그러면 조정받으면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마찬가지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신규 매수는 바닥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항상 바닥주에서 공략을 하고 나서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들은 이제 전략들을 편안하게 해서 중기 목표치 4만 원, 장기 목표치 6만 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호재들이 계속 철강 가격, 구리 가격 상승 이게 웬만큼 꺾이지 않고서는 계속 수익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올해 4분기 실적까지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얘기만 나와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금 잘 반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달리는 말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업종의 종목은 전기전자 업종들이 요즘에 계속 약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이제 많이 빠지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셔서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큰 폭의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떠 있으면 항상 건강한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떨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올라갔으니 당연히 일로 조정받은 건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 아주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빠진 폭이 지금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고점 대비 17%, 19%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바닥에서 100% 이상 100% 여기서는 80%고 쪼쪽 바닥 작년에서는 100% 이미 올라갔죠. 그래서 작년 이 바닥에서는 이미 여기서는 120% 올라갔고 여기서부터는 160%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조정받을 때 사야 될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관망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고 반도체 섹터들이 아직까지 바닥을 친 모습은 아니라서 좀 더 조정을 받으면은 그래서 한 12만 원 정도가 1차 매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2차 매수는요 11만 원, 3차 매수는 10만 원. 자, 이쪽이 이게 만 원씩이면 거의 이제 10%씩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필승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하면 거의 뭐 하이닉스에서는 절대 무너질 일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죽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게 죽으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2015년도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 좀 쉬어야죠. 그렇죠? 등산도 계속 올라가면 힘만 들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 올라가야지.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좀 쉬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조정을 생각을 하고요. 물론 10만 원까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분할 매수예요. 그래서 근데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내려오면은 이제 매수인데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망을 했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닥을 치듯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뭐 3%라도 강하게 움직이고 뭐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서는 공략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냥 적당히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버티시고 관망하면서 추가 매수는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지금 사도 될 건지 아닌지 대한항공. 자, 항공주들의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좋지 않았는데 대한항공은 실적이 좋았었죠. 바로 승객 쪽에서는 그러니까 항공의 승객 쪽에서는 적자가 났었었는데 바로 항공 화물 사업에서 여객 사업은 적자가 났지만 화물 사업에서는 흑자가 나는 그래갖고 흑자로 잘 버텼던 쪽이었는데 지금 운임가격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선박에 대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소비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전 세계 뭐 항공업들이 다시 노선을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을 거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확실히 더 좋을 거고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더욱 좋을 거고 주식은 꿈을 먹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은 게 좀 올라왔어요.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시고요. 아직 시장이 그나마 소비주 쪽은 괜찮은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매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 좀 관망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항공 화물에 대한 우린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 접종에 따른 해외여행에 대한 그 재개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받으면 27,5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그때서는 좀 편안하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가지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과 함께 지금의 장중 특징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은 하락 전환했고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2,500억 벌써 순매도 진행했고 개인들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상방 이끌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포착되고 있고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과 의약품 업종들이 강세고요. 테마로서는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탑이 29.82% 벌써 상한가 도달했고 미래생명자원과 사조동화원이 10%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순서로는요. 박원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현대제철에서 강한 수익률 창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 도달 중인데요. 현재 최고점까지 6만 3천 원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목표가 달성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부터 주유소 포트 종목 그리고 장중 특징주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를 보면은 3,200포인트예요. 뭐 종가적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고 투자자별 체감인데 투자자별 체감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개인의 포트폴리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 많이 환호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다이렉트로 쭉 오르면서 이때 주도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인데 이때 주도했던 게 개인입니다. 개인이 주도했고 개인이 산 종목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이 환호가 됐는데 지금은 지수를 보면은 고점권입니다. 지수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시장이 썰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포트하고 전혀 반대에 있는 섹터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개인의 포트와 시장의 지수가 같은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포트는 여전히 연말에 있던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쪽 섹터에 있는데 지금 오르는 거는 산업재 섹터예요. 근데 산업재 섹터는 개인이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체감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익숙하지를 않아요. 자동차나 전자는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고 익숙한데 소비재에 가까운데 지금의 산업재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이 좀 늦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은 지수는 그냥 박스권에 뭉쳐 있으면서 지수가 노이즈를 겪는 거는 지금 유동성과 금리죠. 금리 인상이 되면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인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가 오른다 해서 시장이 빠지거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성장인데 성장이 금리보다 오르는 구간에서는 자산 가격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제 주유소에서 제가 이제 포트 전략으로 드렸던 게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좀 시세를 뽑아내고 있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쨌든 소비주와 한 바퀴 다 돌아서 지주회사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포인트는 뭐 간단합니다. 저평가입니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만큼 이제 계열사 잔고가 많아요. 삼성생명을 19.3% 갖고 있고 삼성전자 4.7%, 삼성 SDS 17.1%, 삼바 43%. NAV라 그랬죠. 순자산 가치 평가하면은 20만 원 훌쩍 넘는 가격인데 지금 13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비싸다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업황도 턴하고 있습니다. 업황도 돌아서고 있어서 뭐 싸고 앞으로 영업 현황 좋아지고 배당 늘어나고 그런 걸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시가 부분에서 전략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한 18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만 원 수준까지는 그냥 갖고 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뭐 한 12만 원이 무너지는 수준에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가격 타치가 안 된 게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있죠. 페노션은 요새 뭐 해운 운임 지수가 연일 급등, 사상 최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뭐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고요. 컨테이너선의 대표는 H&M이라는 기업이 움직이고 있죠. 벌커 시황도 좋아요. 벌커 쪽은 이제 대표가 페노션인데 H&M이 부담스러우시면 페노션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하이 운임지수나 벌커인 운임지수가 지금도 뭐 3,000대를 넘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박은 새벽 배송이 안 된다 그랬죠. 업달에서 전화 걸어서 내일 아침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선봉량이 투입되는데 시차가 걸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항만마다 선적을 못해서 컨테이너 박스나 이제 화물이 물동이 회전이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페노션은 이제 하림그룹이 인수를 해서 건실하게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업황 호전기를 만나서
한 200여 척 이상의 선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세너셔는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기 시황에 사실은 좀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이 시황이 좀 간다고 생각하면은 새롭게 신조선이나 중고 선박을 투입할 계획을 당연히 세우겠죠. 지금의 스파두님이 이제 만기가 도래되는 대로 반영이 될 거고요. 아마 업황 호전에 대해서 아직까진 반영분이 미진한데 가면 갈수록 업황 호전분을 반영될 수 있겠다. 그런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이제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은 사실은 철강 시황은 생각보다 사이클이 셉니다. 항상 우리가 사이클은 좀 길게 봐야 돼요. 철강 사이클은 2010년대 이후로 깔아앉다가 이제 올라오는 시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성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시황이 제법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65,000원 타겟 드렸는데 한 9만 원 수준으로 타겟팅을 정정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지금 업황 사이클이 늘어나는 동안 전방에 있는 산업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종의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미리 내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계열의 이제 알루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비철금속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섹터 상승분의 흐름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가장 약하죠. 알루미늄 섹터도 계속 올라갑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가전이나 이제 샤시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데 아마 이번 비철금속 상승 사이클도 올라가겠지만 철강만큼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슈팅이 올라왔던 구간이 한 6,000원 구간인데 한 6,000원 타겟팅으로 진행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특징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알루코 소속된 비철금속 섹터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V자 반등을 좀 해주면서 지금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 0.08% 올라서 979선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올라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지속적으로 압박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대 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으로는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저희 먼저 주유소 포트폴리오 체크하고 갈게요.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인스코비가 3% 수익률, 이노메트리가 7%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윤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자 주유소 포트 종목들 리뷰부터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살펴보면 좋을 텐데 메타버스도 강하고 포장재도 강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시그널까지 알려주시죠. 네, 좀 하나씩 보자면 어제 좀 뉴욕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나스닥이 그나마 좀 안정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크게 와닿거나 하진 않아요. 지수 움직임 자체가. 그런데 그래도 자동차 쪽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몇몇 종목들이 또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데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 8월부터 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기사로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아침부터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어요. 재밌는 점은 지금 현재 가격 구간 자체가 작년 언제인가요? 이때부터일까요? 작년 6월부터 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때 고점에 인지하고 계속 다시 밀렸던 그 자리까지 도달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4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같은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가장 또 매물대가 보건대 좀 많은 구간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 1년 동안 가장 많은 매물대 80만 원 한 초반대 정도에서 상당히 많이들 들고 계시거든요. 이 물량들이 지금 소화가 되면서 올려치기 위해서 좀 강한 좀 이슈가 필요한데, 만약에 회사에서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사실이다라고 만약에 받아쳤을 경우엔 주가가 완전 폭등을 했겠죠. 근데 우선은 사실 부인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를 다시 안정세로 바꿔놓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화이자 백신 이슈보다는 꾸준히 지금 CMO 계약을 하고 있고, 뭐 여타 좀 나중이라도 8월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로서 관망 의견을 드리지만 충분하게 좀 많은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고,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뭐 한 76만 원, 77만 원 정도 가격대가 온다면 매수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요.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볼 건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등 이 자동차, 만도도 그래요. 현대위아도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방향을 잡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그간에 워낙에 소외를 받다가 이제서야 좀 방향을 트는 모습인데, 큰 흐름에서 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한 뭐 3에서 4개월 정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런 반등 흐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크게 오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이 5월 들어서의 이 흐름 자리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게 눈에 띄고, 기아차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아직 약하긴 하지만 그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도, 그리고 또 하나 위아인데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저는 과감하게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영향을 좀 줬던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반도체 라인을 재정비하고 다시 물량을 뽑아내는데 한 2,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충분한 시간은 이제 지나갔다는 판단이고, 주식은 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한 6월부터라고 봤지만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반등 주면서 아마 조만간 반도체 공급 정상화에 대한 이슈 좀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많이 또 급등을 하겠죠. 그때 또 상당히 또 기관이나 외인들이 차익 실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수량을 최근에 잡고 있는 게 조금은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모습이 나올 때 맞춰서 정리하는 시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현재 구간대에 매수 대응하셔야 된다는 판단이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매수해 두시면 단기로 보건대 9만 원 이상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단기로 31만 원대까지 안착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자면, 현대위아도 9만 원대까지는 좀 빠르게 안착을 하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에 걸쳐서 현재 가격대에 매수 대응을 해 두신다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과감하게 대응을 좀 하시고, 매수 대응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거두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가상의 세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니뮤직이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관련으로 좀 보기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 자체가, 1분기 실적 자체가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2억이 나왔고, 이게 전년비 대비해서 101% 증가하는 수치거든요.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타 그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 세계 뭐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뭐 상품 같은 거를 좀 의미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요즘에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뜨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전에 움직였던 거고 지금은 1차, 2차 상승도 아니고 거의 3차 상승이라 보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니뮤직이 이미 이전에 1월부터 이슈 돌았고 메타버스 3월에도 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또 한 번 할 가능성 있긴 한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지니뮤직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는 매수 의견 드리지만 그 조정 가격 자체가 저는 좀 많이 깊어요. 그래서 저는 관망 의견을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 의견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메타버스 이슈가 맞지만 그래도 실적으로서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원님이에요. 원님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윗꼬리 달고서 싹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크게 상승을 좀 못 주고 있어요. 포장 관련주인데, 포장재인데, 뭐, 대표적인 종목, 이런 종목도 있죠. 제약포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히다 보니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닝 같은 경우도 그 흐름에 동참해서 꾸준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었어요. 워낙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고 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뭐 포장에 대한 부분 원체 좀 배달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배달만 주로 시켜먹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나가기보다는 코로나 확진세 때문에. 그래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좀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백신이 나온 이후부터 계속 더 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배달 음식을 계속적으로 사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위기 자체가 좀 나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 인식이 될 수가 있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규 매수 접근은 안 되고요. 혹여나 관심 있으시더라도 25,000원 정도 구간에 온다면 고민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갑자기 급락적으로 분위기를 틀고 있는데요. 5장의 좀 회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현 위원님께서 오늘장 특징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낙폭을 확대해가는 모습입니다. 급격하게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코스피는 0.7% 하락, 코스닥은 0.46%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견뎌내지 못하고 현재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수 변동성 체크하시면서 오늘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이어 방송되는 실전 매매 정수까지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